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뽕나무 품종도 선택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뽕이라든지 들어가서 좀 중간뽕, 그 다음에 만생종 이렇게 나눠서 하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식구, 그 전에 이제 경사도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퇴비라든지 시비량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식구는 이제 45cm 폭의 깊이 45cm 정도로 구덩이를 파서 심는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즘 트랙터나 기계가 좋기 때문에 쭉 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심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실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료를 시용을 하고 얼만큼 시용을 하는가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식재 당년의 첫 해에는 300평당 시바르당 질소 인산칼입니다. 25-15-15kg. 그러니까 질소 25kg, 인산이 11kg, 카리가 15kg입니다. 이것을 봄, 여름에 나누어서 고래 시비한다 돼 있죠. 고래 시비한다 하니까 이제 시비하는 방법을 잘 이제 모르는데, 아까 식재를 했잖아요. 그죠? 심었죠? 심고 나서 이제 당년에 이제 올해가 되었어. 그러면 이제 올해 뽕잎도 많이 달리고 어디도 수확을 해야 돼.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랑을 만들어 놨잖아. 물이 빠져나가도록, 배수가 되도록. 그리고 두둑이 있어요. 두둑에 지금 심겨져 있는 형국이라. 그러면 이 고랑에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두둑에 시비를 해도 됩니다. 속효성 같은데. 해놓고 물을 준다든지 내일 비가 온다든지 하면 쉽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 무슨 단점이 있느냐 하면은, 표토에 시비를 하면은 뿌리가 청근성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양분이 위에 있으니까 얘가 물 찾아, 양분 찾아 밑으로 안 가. 위에만 있어. 그럼 바람이 세게 분다 하면 얘가 도복이 돼. 쓰러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고랑을 이제 골을 파고 골 속에 투입을 하고 묻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조금 이런 되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는 기계가 심겨진 다음에는 트랙터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뽕나무 다죽이거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경운기라든지 관리기, 요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작업할 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까 경사도가 15%냐 30%냐에 따라서 등고선을 하라 아니면 계단식으로 하라 얘기가 있었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다가 내가 많이 보는데 이런 분도 계세요.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보 농꾼 이런 식으로 고랑을 만들어 이렇게 두둑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 오면 싹 다 설려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그런 기본 지식은 해야 돼. 등고선이 뭐냐? 경사진 내 반대쪽으로 형으로 이렇게 경작하는 것을 등고선 또는 계단식 이렇게 말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비료를 줄 때 이제 땅 속에 주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래 이제 시비한다 그죠? 그 다음에 실 중량으로 따지보면 요소는 17kg, 용가린 17, 염화가리 8kg. 이건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요소는 46%가 질소가 있어요. 용가리는 20%가 있고 염화가리는 60%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카리는 15kg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때요? 양이 적은 것은 염화카리가 60%가 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비로 주는 것은 축이죠. 이것은 여름에 주는 것은 요소 38, 용가린 38, 염화가리 17. 그래서 퇴비 2톤 이상使用한다. 이것은 축이라고 보다는 추비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앞에 이제 충기라고 해서 봄, 가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엄밀히 따져보면 전부 추비가 맞아요. 왜냐하면 기비로 아까 퇴비하고 다 줬죠. 그죠? 어디서 줬냐? 여기서
여기서 다 주었습니다. 조성할 때, 그죠? 여기 농용, 석회, 유기물 다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추비다. 추비 중에서 봄에 주는 거, 여름에 주는 것을 가을에 주는 것으로 추비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다.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제초제 살포 부분인데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되느냐? 제초제를 딱 쓰는 순간 친환경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과로 해서 지금 먹기 위한 거잖아. 그죠? 이 뽕잎 자체로는 소득이 없잖아, 지금. 누이를 키워서 돈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디를 먹는데, 제초제를 썼다? 하는 순간 소비자 마음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잡초 방지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쉬워요. 어떻게 쉬운데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겠지. 지금부터 브레인스토밍입니다. 30초간. 각자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약간 접었다 가야 되겠지. 이제 1분간 내 시간을 주었으니까 답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잡초 방지를 하느냐? 제초제 안 쓰고 1헥타르다. 응? 1분 기회 줘도 브레인스토밍이 안 되니. 자, 첫 번째, 부직포를 덮는다. 부직포. 부직포 덮으면 잡초가 거의 못 나죠. 근데 부직포를 다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료를 시용해도 비료를 주기가 어려워요.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주변에만 부직포를 깔죠. 이런 쪽으로 해서 좌우로 해서. 그 나무가 여기 있다. 이런 식 Y자형으로 지금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Y자에 미치는 그 부분까지만 부직포로 딱 경사지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물이 이제 흘러내리면 가운데 고랑으로 쫙 흘러나가겠죠.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다니는 부위에는 풀이 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요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이게 제일 깔끔해요. 아주 깔끔해. 부직포 덮어버리면 만사 거의 끝이에요. 그럼 부직포 두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럼 부직포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광이 어느 정도 투과가 되는 게 있고 아예 투과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광 투과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조금 두꺼운 걸 써버리면 아예 잡초가 못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닐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비닐은 쓰지 마세요. 비닐을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얇거든. 그러면 위에 흙으로 덮고 돌멩이 얹어 놓고 이렇게 하거든. 그 바람 불면 막 귀신 소리 나고 난리가 나. 그래서 비닐은 조금 관리하기가 어렵다. 물론 비닐을 딱 검정색 비닐을 딱 고정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부직포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날리지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 정도 되면 답이 나와야지. 초생 멀칭 재배를 한다. 초생. 그러니까 풀을 심는 거죠. 풀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자원형도 있고 헤어리 배치도 있고 호밀도 있고 기타 등등 다 있어요. 그러면 자원형은 그게 맞나? 맞다. 그럼 헤어리 배치는 맞나? 맞다. 얼치기 완도 심으니까 맞다. 호밀 심으니까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심는 거라. 쭉 심어 놓고 어떻게 한다? 봄에. 그러니까 영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때가 5월달부터예요, 얘는. 그럼 5월 초에 베어버려. 뭘로? 예치기로. 예치기로 베는데 어떤 예치기로 써야 되느냐는 지금 얘기합니다. 전기 예치기로 써야 돼요. 낫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내연 기관의 예측이 있죠? 그거는 연기가 뒤에서 보면 브르르 하고 엄청나. 그 오염 다 시켜. 그거부터 나는 친환경 자재를 시켜야 된다고 해요. 친환경 단지 이런 거 쓰면 안 돼. 그래서 전기 예측기를 쓰면 배터리 사기 때문에 그 매연이 발생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사람이 이게 가스 내보내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는 무시하고. 그러면
초생물층이나 살아있을 때 베어서 덮어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져오는 순간 잡초가 막 번성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전에 바이오매스를, 호밀이면 호밀을 엄청 생육을 좋게 해놔야 돼. 좋게 해야 전체가 덮여져요. 그러면 전체가 안 덮이더라도 많이 덮어야 잡초 발생이 적어요. 그러면 다음 관리가 편해. 그럼 잡초가 무성하다는 말은 뭐가 올 수 있느냐 하면은 쥐도 많이 올 수 있고 뱀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징그러운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충들이 많이 온다. 특히 노린재류들이 잡초가 있으면은 거기서 서식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이제 톱다리 개미혈이 날씬하게 생긴 노린재가 있어. 이놈이 나중에 감을 어떻게 푹 집어 흡족을 쫙 해버려. 어디는 뭐 기본이지. 다니까 온갖 노린재가 이 동네 저 동네 있는 애들 다 날라옵니다. 노린재가. 저쪽에 있는 애도 저것끼리 어떻게 알았는지 막 와.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실험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봤는데? 어디밭에 가니까 이 노린재가 뭘 좋아하느냐? 암모니아를 좋아해, 암모니아. 그러니까 간이 화장실 만든 데 있지. 거기 가면 노린재가 막 꽉 들어차 있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특허를 냈다 했잖아. 근데 노린재를 잡으려면 그럼 암모니아 뭐 하면은 소변하면 되겠네요.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탁주 있죠. 막걸리 먹다 남은 거 있으면은 페트병 딱 잘라서 요 페트병 반 딱 위에 목 있잖아. 목에서 한 5cm 정도 부위를 딱 잘라. 그래서 거꾸로 위에 뚜껑이라 그러나 그 홈 있잖아. 주입구 그걸 뒤집어 놓고 밑에다가 막걸리를 채워놔. 그러면 한 며칠 지나서 가면 밑에 노린재가 막 한거성이 있어. 뭐 먹으려고? 막걸리 먹으려고. 바로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특성을 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잡초가 있으면 이만큼 노린재부터 온갖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잡초 방제는 하되 농약은 쳐서는 안 된다. 제초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솔루션은 지금 다 나왔죠. 첫 번째 뭐다? 그렇다고 막걸리 가서 부어놓고 하면 안 되고 멀칭을 해야 된다. 그죠? 멀칭 방법이 뭐가 있다? 첫째는 부직포. 비닐을 쓸 수 있으면 서되 추천은 안 한다. 그 다음에 초생멀칭이 있다. 그죠? 바이오매스량이 좀 많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최악이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최후의 방법이 있다. 뭐냐? 중경 배토를 합니다. 중경 배토. 5월 달에 관리기를 가지고 쫙 한번 지나가 좌우로 흙을 팍 잡초가 난 걸 다 덮어버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5월은 늦지. 4월 달에 해야 되겠지.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잡초 방지를 하면은 병해충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닐 피부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갑니다. 순지르기. 이 순지르기는 왜 하는가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순안지로 그냥 놔두면 어때요? 막 지 맛대로 큽니다. 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막 자라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초형을 잘 따듬고 과일이,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달리게 하는 방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식재 당년에 거르도한 가지수 증가에 조기 다수확을 위해서 순지르기를 한다. 그래서 올 하순부터 6월 상순에 지상에서 30cm 자랐을 때 20cm 부위에서 순을 자른다는 거고, 그러나 발육이 불량한 뽕밭에서는 순지르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식재 당년에 가을에 이제 수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에 심어서 이제 그해 가을에 수확하는 경우. 요것은 가지 길이가 평균에서 이제 지상에서 평균 1.5m 자란 뽕밭에서는 지상 1m 높이에서 중간 가지 길이가 지상에서 평균 1.5m 이상 자란 뽕밭은 지상 1m 높이에서 중간 벌채를 해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1.5m 뽕밭에서는 0.8m에서 중벌 수확을 합니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오디의 전부입니다. 전부고,
뽕나무 재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뽕나무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합니다.